여러분, 여기는 이제 호텔 제 앞인데요. 여기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맥도날드 앞에 엄청 예전에 처음 왔을 때 너무 귀여웠던 모습인데,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역시 아무리 봐도 친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날씨가 좋다고 하냐면, 어제 엄청 더웠는데 아침에 달리기를 해서 그런가 오늘은 확실하게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이게 하루라도 안 달리면요, 몸이 안 돌아갑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하루라도 안 뛰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리는 거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뚝뚝인데, 예전에 이 뚝뚝이 저렇게 되게 체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냥 진짜 오토바이에다가 사람들 앉으시는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정형화됐다 그럴까? 그래서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해서 달리는데, 굉장히 이제 태국을 상징하는 그런 교통수단이었죠. 뚝뚝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진짜 태국이 아직 덜 발달됐을 때, 방콕이 정말 저 뚝뚝이 엄청 좋았었죠.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랬는데, 지금 저렇게 여러분 관광객들이요, 재미로 타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솔직히 교통 상황에서 여기가 여러분 차들이 워낙 많아서 공기가 이렇게 맑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오픈해서 달리는 저런 교통기구가 있다는 건 좋은 것 같고,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는 곳은 어디냐면, 현지 이제 역 중에서 이런 BTS라고 하죠. BTS 역이었는데, 그 역 중에서도 이제 그 내셔널 스테디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셔널 스테디움이 이제 저 보시면 저쪽에 이렇게 체육 뭐랄까 경기장 같은 데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축구도 하고 그러던데, 이 역에서 이제 한 정거장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유명한 세암이라는 곳,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곳인데, 제가 태국에 왔을 때 예전에 정말 여러분, 지금 방콕은 엄청나게 발달된 거고,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나요. 처음 왔을 때 방콕은 진짜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많이 발달이 된 거고, 고층 건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갔던 곳이 바로 세암이라는 그 쇼핑몰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쇼핑몰 중에서도 세암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과 그때 달라진 거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더 세련되졌고, 예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세련됐었지만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정도의 세련된 그런 엄청난 쇼핑몰로 변모를 했죠. 더욱더. 잠깐 바꿔줘 볼까요? 제가 여러분 제 채널 이름을 세상을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해놓은 이유도, 제가 일본 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80개국 다니면서 다녔던 그 수많은 스페인,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출장을 갔었는데, 그거를 다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맨날 사진만 찍었어요. 그리고 기록을 별로 안 남겨가지고 진짜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지금도 출장 중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은 휴일이라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 휴일날 제가 아침에도 새벽부터 달리기 하고 시간 날 때 일 다 해놓고 잠깐 또 나와서,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제 방콕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걷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까 해요. 방콕에 여러분들 보시는 모습, 제가 보여드린 모습은 이제 주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이는 모습이고, 실제로는 현지 분들이 사는 곳은 조금 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이게 BTS가 그 방탄소년단이 아니죠. 이게 방콕 트레인 시스템인가 봐도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한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역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내셔널 스테디움, 여기가 이제 세암이라는 곳을 간다고 했잖아요. 세암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아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아속이 이제 치트롬, 프런체트, 나나 아속 있는데, 이제 아속이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그 콘돔 캐비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여기 예전에 우리나라로 NGO죠. NGO가 그 굉장히 많은 활동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거기가 사회적 기업인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예전에도 여성동화 이런 데도 제가 이제 기사를 낸 적이 있었고 있는데 써가지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 갈 때 여기는 이 기기는요 지폐를 안 받아요. 동전만 받아요. 그래서 이 표를 사려면 동전이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아마 지금 제가 동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동전이 만약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판매소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폐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여기서는 다 아직도 캐시로 많이 하고 표를 크레딧 카드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저렇게 항상 경비원 같은 분들이 항상 서 계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안내도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일단 먼저 세암을 먼저 보여드릴 거니까 여태까지 그냥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영상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되니까. 세암으로 일단은 이동을 하고요. 세암으로 가려면 16바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동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바트를 일단은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영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영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select destination station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면 글쎄요, 제 생각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캔슬하고 여기서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여기 세암으로 일단 선택을 하고요. 세암 16바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도 동전으로 지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하여튼 볼까요? 그리고 카드 여기서 이제 제가 승차권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바트 16바트가 안 되면은 이제 저기 앞에 가서 사야 돼요.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저기 굳이 안 쓰러 가자고요. 16버튼에서 이렇게 티켓이 나와요. 이렇게 티켓이 나오면 이 티켓을 갖고 제 앞에 제가 이걸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항상 일 때문에 못해가지고 여기다가 터치를 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손을 대고 온도를 36도 정상 나왔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워낙 그 한국 드라마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솔직히 편한 게 있어요. 일단은 저기 투어 스테이션스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다는 그런 거는 제가 국뽕 이런 걸 더 진짜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느껴요. 한국말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돌아보고 쳐다보고 굉장히 그 선망의 눈빛으로 호감의 눈빛으로 봐주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지금 스카이 트레인이 왔네요. 일단은 탈 수 있으려나? 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사람이 많으면 영상을 찍기 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역이 곧바로 세암역이라서 그 세암역에서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그 세암 패러곤이라는 쇼핑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 스카이트레인 다니는 곳 되게 멋있거든요. 이 스카이트레인은 겉에 바깥쪽에 거의 다 광고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그것도 나름 되게 특색이죠. 요 트레인이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는 어쨌든 이 안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위에 보시면 지도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저기서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여기 어디 도착했다고 했을 때 안내 나오는 방송이 소리가 되게 작아가지고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릴 역을 항상 잘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쪽에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그 전광판이 저기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저기에서 이제 저기 여러분 밑에 보면 조그맣게 나중에
어느 역에 도착했다가 나와요. 어쨌든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BTS 되게 제가 좋아하는, 왜냐면 저 지하로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나 일본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지만 사실 이렇게 지상철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마침 방콕은 이렇게 지상철로 돼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지상철이 먼저 생긴 이유가 지하철이 지금은 있지만요, 예전에 이제 배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상철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직 출발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이따가 제가 세암 도착해서 다시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여러분 이제 세암역에 도착을 했고요. 자, 세암역에 내려서 여기서 세암 패러곤이라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내리시면 왼쪽에 저렇게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그 스카이 트레인들 다니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게 예뻐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너편에 이렇게 편의시설들이 되게 많고요. 이렇게 쇼핑몰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곳은 제가 잘 안 가는 곳인데 저기 세암 스퀘어 1 여기에 들어가셔도 엄청 좋고요. 뭐 거의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는 이런 쇼핑몰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안에 들어가야지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여기 보시면 저 건너편에 이제 세암 패러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다들 마스크를 많이 철저하게 착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마스크 약간 내리고 좀 안 하고 있고요. 여기 건너편 여기가 제가 옛날부터 많이 갔던 곳이에요. 세암 패러곤이라고. 여기는 밤에 와도 예쁘고요. 저 왼쪽에 보시면 세암 센터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세암 패러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암 패러곤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저렇게 앞에 보시면 랑콤 있네요. 랑콤이 이제 저렇게 지어놓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여기가 밤에 와도 굉장히 예쁩니다. 왜냐면 그 조명 때문에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다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붐비고요.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기 근처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 갖거나 이러면은 대기사들 난감을 해요. 왜냐면 다들 이제 차를 갖고 오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차를 갖고 이동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미팅 할 땐 특히나 이제 그 비즈니스 미팅 하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다 자기 차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안 오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 여기로 미팅 자리를 많이 잡았었는데 이제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이제 미팅 장소를 안 잡고 제가 이제 좀 한적한 그런 사무 공간들이 많은 그런 장소로 가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오피스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를 찾아가지 않고도 좀 한적한 그런 쇼핑몰 되게 좋은 데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하고 있고 이제 아까 제가 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표를 이제 아까 들어올 때는 터치를 했고 나갈 때는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기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저 기기 안에다가 저렇게 지금 터치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들 교통카드 카드가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딱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암 스퀘어 1인가 거기 가고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세암 패러곤이 되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곧바로 이제 식당이 있는데 식당으로 안 가고 잠깐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여기 앞에 세암 패러곤으로 이제 이 세암 패러곤에 이제 루이비통이라든가 에르메스라든가 굉장히 막스마라 좀 많이 명품들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밤이 되면 여기 조명이 들어와서 되게 예쁜데 제 다른 영상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너무 잘 해놓은 게 이렇게 진짜 저기 동남아 왔구나. 그리고 동남아에 온 느낌이 이제 들게 이렇게 참 해놨죠. 잘. 이게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항상 똑같이 이 모습인데, 여기 이제 근처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나중에 밤이 되면 되게 예뻐요. 조명 같은 것 때문에. 잠깐 저쪽에서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태국 분들도 와서 예쁘다고 많이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곳인데, 영상 찍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물론 여기 말고도 되게 예쁜 데 많습니다. 뭐 뱅콕에 근데 되게 많은데, 제가 유난히 여기를 좋아해서 여기를 많이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안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인공적인 그런 공간을 잘 꾸며놨고, 그리고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진짜 바람 불고 그래서 되게 좋은데요. 엄청 더운 날씨인데, 어저께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스카이트레인, 제가 좋아하는 BTS 지상철 다니고, 저 바깥에 이렇게 광고를 해놓은 것도 되게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저기 여러분 보시면 간담인가요? 저게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에 일본 자본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신남방 정책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일본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동남아에 엄청나게 투자해온 게 50년이 넘죠. 옛날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따라잡고 있긴 한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중국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태국도 중국 자본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아예 현지화 돼 버려가지고는 화교인지 아닌지 구별도 잘 안 갈 정도로. 근데 제가 비즈니스 하는 그 상대들 미팅을 할 때 보면은 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300명 가까이의 그 네트워크가 있다고 치면, 실제로 저한테 한 300명 넘게 있는데 다 중국계예요. 가만히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거를 왜 못 느꼈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계 사람들은 딱 명확하게 중국계 이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현지 이름 갖고 있는 경우 하지만 좀 많이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태국은 그 중국계 분들이 워낙 진짜 완전히 철저하게 현지가 되는 바람에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냥 태국 사람으로 다 보여요. 그냥 태국 사람이에요. 중국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배층이랄까요? 상류층? 이런 친구들은 잘 보시면 피부 하얗고 외모상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 같은 느낌?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안에 들어오시면 엄청 예쁩니다. 요게 항상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매번 바뀌어요. 매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시면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올 때마다 참신한 느낌? 이제 루이비통 왼쪽에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에 에르메스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셔서 장식들 바뀌는 거, 인테리어 바뀌는 거 보는 것도 제가 봐서 하나의 재미인 것 같고, 이런 걸 되게 잘 해놓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되게 예쁘게 해놨죠. 그리고 저렇게 물 흐르는 거, 저거는 안 바뀌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장식품만 항상 바뀝니다. 2층에 딱 오시면은 이제 명품들이 쫙 이렇게 루이비통 있고, 샤넬 있고, 롱샴 있고, 구찌 있고, 구찌. 그러니까 루이비통, 입상로랑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입상로랑도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층층을 보는 것도 재미고요. 여기 들어오면 되게 시원해서 사람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죠. 플로어 딥 클린 로봇, 요거는 이제 바닥 청소하는 로봇이네요. 안내하는 로봇은 아닙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알아서 멈추고 사람들 감지하면. 그리고 루이비통이 또 무슨 특별전 하나 보네요.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 있고. 하여튼 여기 오시면 아마 이런 명품 좋아하고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 오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크리스찬 디오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M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지하 한 층인가 아마 내려가면 거기 이제 식당가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당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태국에 왔을 때, 출장 갔을 때 진짜 음식이 처음엔 안 맞아가지고 먹을 때가 항상 불편했었거든요. 향신료인가? 그것도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적응해서 지금은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당시에 어디 가서 뭐 먹을까 할 때 항상 먹었던 게 바로 이 지하에 있는, 지하가 아니고 이 아래층에 있는 식당가인데, 거기는 이제 다양한, 예전에 왔을 때 일본 라면이나 일본식이 많아가지고 일본식 많이 먹었고, 그나마 일본식이 좀 더 맞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내려가서 보여주겠지만, 이제 여기 식당가 가면은 정말 먹을 게 종류가 더 많아져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제가 태국 레스토랑이요. 한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은 안 먹고요. 뭐 물론 먹을 때도 있긴 한데 거의 현지 음식으로 많이 먹는 편인데, 그 현지 음식도 다 맛있긴 한데 현지 음식을 유난히 더 맛있게 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식당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식당도 들어와 있고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일본 식당도 들어와 있고, 저기 여러분 딱 보자마자 본천 보이시죠? 본천 보이고, 일본 음식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뭐 다코야끼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그래서 볼만하고요. 천립의 바나다 본천이 있네요. 본천도 한번 잠깐 볼까요? 저는 본천은 베트남에 있을 때는 좀 가봤는데 냉동된 음식을 이렇게 푸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여기서도 어쨌든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게 음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일본 걸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일본 걸 좋아하지만, 보시면 사람들이 꽤 많죠? 그쵸? 꽉 찼네 지금, 그쵸? 그리고 본천은 이렇고요. 사람들이 꽉 찼네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드라마나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음식들을 알게 되면서 찾게 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시는 맥도날드가 엄청 큽니다. 맥도날드 저기가 예전에는 되게 좀 이렇게 작았는데 지금 더 확장을 해서요,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게 세련된 느낌 주시죠. 여기 오면요 시원해서 좋아요. 예전에 캄보디아 있을 때, 캄보디아는 쇼핑몰을 가도 전기 아끼느라고, 왜냐면 캄보디아는 이제 전기를 베트남하고 태국에서 사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사다 보니까 아끼느라고 되게 막 많이 에어컨도 안 틀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태국에 1시간 딱 비행기 타고 오면 이렇게, 여기가 제가 예전에 많이 갔던 일본 그 음식점인데요, 후지라고 해서, 이게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본 고객들이 워낙 태국에 옛날에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이 워낙 많이 왔다 보니까 그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체인점이 생겼는데 여기 되게 잘 되거든요. 여기 SHA가 뭐냐면 Amazing Thailand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SHA라고 이렇게 여기 어쨌든 방카라 있고, 여기가 이제 일단 들어오면 장사가 되게 잘 돼서 잘 안 망하는 곳이죠. 여기 여러분 오토야라고 해서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일본 정식 체인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본 음식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빔밥, 요것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예전에는 비빔밥 여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많이 여러 번 이렇게 레노베이션 해서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국 음식점들이 손님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꽉꽉 차요. 물론 여기 들어오는 음식점 중에 잘 안 되는 음식점은 없지만, 여기 꼬꼬 있지만야 여러분 일본 거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음식, 한국 음식이 이렇게 골고루 인기가 있고,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잘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타코벨이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좀 주로 패스트푸드들이 KFC, 타코벨, 그다음에 버거킹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저쪽에 보면 이제 푸드코트가 또 있어요. 푸드코트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푸드코트는 잘 안 가고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도 많고 붐비고, 맛은 괜찮은데 좀 이렇게 싼 음식 맛이 나서 잘 안 가는 편이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인데, 아직 거긴 아니네요. 여기도 어쨌든 사람들 많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아직 안 가는 거고요. 여기 옛날에 코코넛 이렇게 직접 코코넛을 마실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코코넛은 그렇게 이렇게 가공한 게 아니라서 되게 맛이 되게 좋거든요.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산. 여기도 보면은 코리안 이자카야라고 되어 있네요. 토끼 코리안 이자카야. 예, 한국어 들어와 있고, 이게 캄스 브로스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태국 음식 중에서 되게 맛있는데 가격은 좀 있지만 그래도 맛있는 곳이 옆에 있는 여기 페퍼리 타이 비스트로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만들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여기 와서 항상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러면 여기서 먹는 편이고요. 제가 여기서 일단은 좀 음식을 몇 가지를 좀 주문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항상 사람들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뭐 줄 안 서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긴 한데, 여기 어쨌든 맛있어요. 여기 페퍼리구나. 페퍼가 아니고 페퍼리 타이 비스트로. 일단은 줄을 서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보이시는 이 수박 주스를 제일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코코넛을 제일 많이 마셨었는데, 코코넛의 단점은 양이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에 걸 이렇게 막 파먹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수박이 제일 시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소다워를 이렇게 병으로 해서 파는데요. 저거 때문에 저는 항상 태국 오면 병따기를 갖고 다닙니다. 병따기 갖고 다니고, 제가 소다수를 워낙 좋아해서 일본에 있을 때 소다수 항상 마시고 그러니까요. 여기 요거는 이제 그냥 보통 볶음밥인데, 제가 볶음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원래는 카레 같은 것도 많이 먹는 편인데, 그린 커리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여기서는 일단 요게 또 되게 맛있어서 이게 오늘 유일한 한 끼인데, 아마도 콘돔 캐비지 레스토랑 가면은 영상 때문에 뭔가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2개 먹을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는 요게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뭐냐면 이게 캐슈넛이 들어가 있고 치킨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소스는 제가 봤을 때는 굴 소스 같은 거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짭짤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단백질을 항상 섭취하는 게 몸에 배 있어서 폭식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야끼니쿠도 그렇고 고기구이요, 아니면 이렇게 닭고기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를 항상 같이 먹는 편이에요. 하루에 계란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고요. 몸에 달리기 많이 하다 보면 근육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육 유지를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다리 근육이나 이 근육이 잘 발달되어야 달리기 할 때 좋고, 저는 어차피 달리기를 마라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맛있습니다. 그냥 꼭 운동만이 아니라, 제가 푸켓에서 무에타이 할 때도 요거를 많이 먹었어요. 요거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운동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꼭 드셔보십시오. 오시면 치킨, 캐시넛 치킨인가? 하여튼 여기 따로 현지 이름은 있을 텐데, 대체로 캐시넛 치킨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것도 되게 맛있는 건데요. 약간 나물 같은 느낌인데, 이게 아주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차이나타운에 예전에 갔을 때도 이런 음식을 팔더라고요, 해외에서. 근데 아마 이게 중국 음식인지 태국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향도 되게 좋고, 또 씹을 때 이렇게
촉감이 되게 식감이 되게 좋다 그럴까요? 이것도 강추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 스티키 라이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워낙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되게 절묘한, 과일과 찹쌀을 같이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태국에 오면 항상 먹는 디저트인데요. 일단 이 꽃은 솔직히 필요는 없고 예쁘게 보이라고 해놓은 거고요. 여기가 연유가 있고 여기에 망고고 찹쌀떡입니다. 그래서 찹쌀하고 망고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는 건데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좀 달달하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그런 되게 창의적인 그런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 오신 분들 항상 이거 한 번씩은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너무 달다고 안 좋은 분은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자주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태국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주말이 되거나 그러면 회사들이 와서 이렇게 프로모션 이벤트를 해요. 오늘은 어저께랑 제가 보니까 레고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자세히 안 봐서 얘 왜 케이크 모양으로 뭐가 이렇게 세워져 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영상만 간단히 찍었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게 레고네요. 레고. 여기는 매주 이렇습니다. 매주 뭔가 하나씩 회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요. 또 여기 이벤트 하는 거 아니면 또 다른 뭐 발표회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또 이벤트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공간 활용을 잘하고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 스크린이 항상 있고요. 저쪽에 소니가 있죠. 소니는 휴대폰은 이제 엑스페리아는 거의 이제 축소화돼서 팔긴 팔아도 별로 인기는 없고요. 대체로 오디오, 이어 세트 있죠, 여러분, 이어버드 그런 걸 많이 위주로 팔고, 저도 저기서 하나 샀습니다. 이어버드가 있긴 한데 제가 보니까 항상 아무래도 달리기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어버드 항상 없을까봐 또는 잊어버릴까봐 항상 분실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여버를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화웨이가 있죠. 근데 화웨이는 진짜 팔이 날립니다. 제가 봤을 때 화웨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뛰어난데, 그러니까 구글 아시다시피 이제 안드로이드랑 같이 못하다 보니까 저도 P30라는 그 P30인가? P30 프로까지 아마 샀을 거예요. P40까지. 근데 뭐 구글 안드로이드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용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손님이 없죠. 거의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장착되어 있을 때는 안 그랬었어요. 사람들 엄청 많았었고, 저도 그때 뭐 P20, P30 그냥 열심히 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고요. 소니는 이제 거의 이어폰 위주, 이어버드 위주로 해서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서 오늘 가장 최신 모델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싸긴 한데 이제 소니 걸 제가 써보니까 역시 소니가 아직 그런 특정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삼성 것도 한번 사봐야겠어요. 삼성 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삼성 이어버드이 있을 텐데 생각 못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가 항상 전시되어 있어요. 전시되어 있고, 여기 롤스로이스도 아까 저기 어디 보니까 전시되어 있던데, 요건 아니에요. 롤스로이스가 제 브라이틀링, 저도 한때 시계에 미쳤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이 오른쪽에는 이어버드 위주로만 팔고 있고, 여기 빅카메라가 일본 게 원래 BI-C인데 여기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BI-G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였었나 보다. 롤스로이스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광고를 하기에는 여기 공간이 제일 좋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주가 있긴 한데, 태국의 상류층들, 제 친구들도 보면은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 친구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이제 네트워크다 보니까 사업하는 일이 많은데 집안 전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유학 같은 거는 기본이고 이제 거의 여기서 상류층을 다들 차지하고 있죠. 불황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제가 이제 친한 여기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일본에서 유학한 애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집안 전체가 사업하는 집안인데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빈부격차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특히 어떤 나라가 더 심하다? 뭐 북유럽 쪽 하지 않는 한 대부분 나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전에 여기가 이제 야시장이 있고 막 이랬던 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암 VNTG에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시암 스퀘어 1 그 옆에 건물에 이렇게 스트리트 푸드도 팔고 이제 각종 이제 뭔가 장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밤에 예전에 왔을 때요, 한 몇 년 전이었을까? 꽤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오르가나이징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금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대리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되게 정돈되고 그런 느낌입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라가.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해서 태국은 이미 잘하고 있죠.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다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기 아키요시라는 일본 샤브샤브가 들어와 있네요, 레스토랑이. 지금은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은데 원래 여기가 한 좀 있다가 5시 이렇게 정도 되면 여기 사람들이 꽉 차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람 좀 없을 때 이동하는 게 낫습니다. 꽉 차서, 그래서 여기 올 때는 항상 표를 미리 왕복권을 사갖고 와요. 출발하는 곳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람이 적은 시간대입니다. 한 4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군데 넘는 곳에다가 투자처에다가 이메일 보내놨는데 답신만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가 아속이라는 곳인데요. 아속에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터미널 21이라는 굉장히 큰 그 쇼핑몰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인타운,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한국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잠깐 왔고요. 여기에 그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 굉장히 유명한,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 모르는 사회적 기업 그
PDA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태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가족 계획을 잘 세우라는 뜻에서 콘돔, 그 성병 예방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 캠페인하기 위해서 이제 콘돔으로 레스토랑을 하나 전체를 막 장식한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콘돔 앤 캐비지 레스토랑이라는 곳인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서 치시면은 일정 연령 이상이 아니면 못 보게 되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콘돔 이런 걸 치시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고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드렸던 기업, 사회적 기업은 그거를 이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한창 이제 HIV 에이즈가 돌 때, 네, 그거를 막는데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 그걸로 이제 현재선 그래도 유명해진, 그리고 빌 게이츠한테도 아마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이니까 거기서 아마 상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단백질, 이게 아마 단백질, 제가 먹는 거는 일본에서 주문하는 거라서 그걸 위주로 먹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기업이 있는 곳 레스토랑 근처인데요. 제가 잠깐 이 구간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해서,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BBQ라고 되어 있죠. 아리랑이 있고,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코리아타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LG 있고 웰컴 투 코리아타운에서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가 예전에 굉장히 솔직히 누추하고 굉장히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곳이었다가, 이렇게 한류 올라가면서 여기도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코리아타운이라는 게 생긴 게 원래 있었던 거지만 이제 그게 좀 더 명시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 보시면 다 한국 식당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 와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한국 음식, 안에 보시면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현지 분들도 계시고, 아마도 이 설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문 닫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아속이라는 곳 역 근처인데,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좀 걸어가면요, 여기 오른쪽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기업이 운영한다는 그 콘돔 앤 캐비지 레스토랑이라는 데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제가 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여기가 사회적 기업이야. 이름이 PD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Population Development Association인가 막 그럴 거예요. 뭐 인구 및 개발 무슨 연합회에서, 거기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세우게 된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적 기업을 세우기 전에 원래는 NGO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NGO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도너들의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다.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펀딩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자금을 마련해서 할 수 있을까.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완전히 한국, 그쵸? 코리아타운이죠.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한국 식당들이 더 이렇게 쫙 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요. 근데 이제 그곳이,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 집안도 되게 좋은 분인데, 영국 어머님이랑 태국 아버지를 둔, 그리고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 회장님 이름이 이제 매차이라는 회장님인데, 그분이 일을 해보니까 아웃사이드에서 계속 펀딩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게 프로젝트가 자꾸 하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NGO들이 갖는 어려움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그냥 아예 장사를 하자. 내가 직접 이윤을 만들면 그 이윤을 만든 걸 받고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사무실에서 원래 그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그랬던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 공간을 한쪽으로는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농산물을 농부들한테 직접 이제 받아서 파는 이제 그런, 여기 여러분 써 있죠? cabbages and condoms라고 써 있습니다. 30m 앞으로 더 가라고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안내말이 나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안내말이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있을 게 아니라 저 앞에 골목서부터 있어야 사람들이 알 텐데, 저처럼 이렇게 일부러 구글에 찍지 않고 오는 사람이라면 잘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아예 이렇게 가게를 열어버립니다. 상점을,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그래서 생긴 곳이 바로 여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우리는 cabbages and condom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 맨 위에 여러분 보세요. 저 맨 위에 보시면 PDA라고 써있죠. Popul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구나. 아, Community Development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분 뭐 컴패션이나 굿네이버스나 또는 월드비전에서 하는 게 이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많이 하죠. 한 명 한 명한테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커뮤니티 자체를 잘 살려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옛날서부터 PDA라는 이곳이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여러분 네 번째 보시면 보이시죠? 그 네 번째 보시면 매차이 파운데이션 써 있고 바로 밑에 매차이 뱀부 스쿨 써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매차이라는 분이 그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이 이렇게 쫙 운영하는 거예요. 이 아마 제 그때 기억으로는 이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 지금 얼마나 액티브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빌 게이츠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상도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왜냐면 여기가 독특한 곳이라서. 저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미팅 아니면 저녁 식사를 안 하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cabbages and condoms라고 써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그냥 가볍게 마실 거나 이런 거 좀 주문해볼까. 밤에 오면은 이렇게 라이팅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요. 좋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념물 같은 것도 팔고, 아, 예전에는 여기가 카페가 없었는데 카페가 생겼네요. 이제 카페도 연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예쁘게,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콘돔 하고 이제 모양 만들어서 여기서 기념사진 찍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랑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콘돔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적으로 애들한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에 이제 기념물 팔고 그러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각종 그 티셔츠 이런 거가 이제 콘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We are a business for social progress. Our profits are used to help provide educ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healthcare and income generation for underprivileged rural villagers. 써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환경 보호, 그 다음에 헬스케어, 건강, 그리고 인컴 제너레이션,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 내는 거. 언더프리빌리지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특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특권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특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회의 이제 저소득층, 그 빈민층.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인형들이 다 콘돔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산타클로스도 콘돔이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를 그냥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콘돔을. 여기서 보면 sorry, 원래 여기 식사하고 나면 원래 민트 주거나 껌 주거나 사탕 주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안 주고 그냥 콘돔을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하나 이제 상징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제 이런 거를 막 조장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각인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전체가, 이 레스토랑 오시면요, 이 레스토랑 전체가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전등도 잘 보시면요, 그냥 언뜻 보면 아마 예뻐 보인다 생각하시는데
그 모양을 잘 보시면 그냥 콘돔 모양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에서 1층 내려다보면 되게 예쁘고요. 저는 여기서 원래 저녁 식사를 안 해갖고 내일 아침에 또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미팅도 있고 그래서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번 들어가서 뭘 주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쁘죠? 저번에서는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는 잘 돼요 여러분.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 사람들이 여기 현지에 온 사람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구경시키기 되게 좋은 곳이죠. 저는 아마 혼자 앉으니까 저기 어디에 자리를 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도 여러분 보시면 또 안에도 있어요. 저는 안에서 먹을까? 바깥에서 먹으면 낭만적인 것 같지만 사실 목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안에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회장님하고도 만난 적이 있고 부회장님하고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회장님 초청한 적도 있고요. Hello, one person? 자, 이제 메뉴를 좀 보면 여기 캐비진 콘도 레스토랑이 써있죠. Our food is guaranteed not to cause pregnancy. 우리 음식은 여러분들한테 임신을 유발시키진 않는다. 폰값. 그래서 여기 팩트 시트에서 여기서 이 CNC 레스토랑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식당이 생긴 게 보시면 일단 여기 나온 데를 보면은 1974년에 이 일단 NGO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돈이 생기면서 이 돈을 갖고 이제 이윤을 갖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음식은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태국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오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으신 대로 아마 고르시면 될 거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식들이. 그냥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간단하게 뭐 샐러드나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시켜볼게요. 메인 코스도 있고 막 이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 되게 종류 다양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와서 먹어봤는데 라이스 앤 누드 디시스 베지테리안 거 있고 디저트도 있고요. 건강식이긴 할 것 같아요. 다 여기 망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시켜볼까요? 일단 다 먹고 나왔고요. 저녁을 원래 안 먹어야지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영상만 찍고 가기는 좀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안에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2층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2층은 안 열었대요. 그래서 1층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더 보여드리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거랑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폰 종류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저 안에 계신 분 여러분 저분 계시죠? 이분이 바로 회장님이세요. 제가 이 회사를 왜 알게 됐냐면 전에 캄보디아에서 일할 때 캄보디아에 있는 NGO가 이 회사의 모델을 좀 따라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이제 다 후원자들 돈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올 때 되게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들어올 때 그 돈을 갖고 활용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해보자는 게 취지였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그 NGO를 도와드리려고 여기도 자주 와서 이제 리포트도 쓰고 막 그랬거든요. 수익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결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NGO가 이렇게 사업을 할 만큼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NGO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 NGO의 회장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유명세를 좀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았죠. 왜냐면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계신 분들 원래 이제 멤버들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NGO 마인드를 갖고 있는 멤버들이었어 가지고 그게 사업화다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익을 위한. 그게 한계였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사업을 이제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같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 이유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건가? 예, 어쨌든 예전 같지 않네요. 예전에는 막 저녁에 오면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자,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태국 방콕 오시게 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와볼만 한 곳이 아닐까 제 생각에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되게 취지는 좋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직판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는 좋고 사람들이 계속 오네요. 그래서 다행히 전 여기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 티셔츠는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티셔츠에 그 뭐라 그러지? 옷에 막 그 문양이 디자인이 그 콘돔 디자인이고 막 그래가지고 입고 다닐 수가 없죠. 아무리 그게 프로모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좀 사람들의 인식이 참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곳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업적인 수완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는 어렵고, 마음 올바르고 착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사업이 저절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 도리어 나쁜 놈인데 아주 사업 잘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업을 사업답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만난 한 회사 대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400명을 직원을 뽑았던데, 저는 그분도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분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IT 기업인데 400명이나 이제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기업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IT 그런 아웃소싱 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400명의 직원을 뽑았다는 거는 그 직원들에게 딸린 직원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한 대충 저희가 곱하기 3을 해봐도 1200명에서 심지어는 1400명까지 1600명까지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태국 방콕에 이제 다양한 곳이 있지만 어차피 시간 제약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한정된 곳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 저는 또 숙소로 돌아가서 업무 좀 보고 또 내일 미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올해도 벌써 반년이 훌떡 지나갔어요. 이제 2022년도 반밖에 안 남았네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비 오네요, 여러분. 다행히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근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성역이 좋은 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위가 좀
위에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꽤 길거든요, 경로가. 이게 오시면 여러분 타임스퀘어도 한번 가보세요. 타임스퀘어에 뭐가 좋냐면 저기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맛있어요. 저 앞에 가시는 분들은 한국인들이시고요. 여기 여러분 로빈슨이라고 써있죠. 이 로빈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로빈슨이 원래 백화점인데 여기 자국 백화점이에요.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든 이런 쇼핑몰들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속된 말로 진짜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낙후되고, 예, 백화점인지 아니면은 시장인지 좀 헷갈릴 정도. 근데 이 안에 이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망하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존경심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어느 나라든 처음에 외산이 들어와도 외산한테 밀리겠지만 조금씩 자국산들이 이겨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로빈슨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거 보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진출할 때 외산인 거에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갖고 들어가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현지 파트너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현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현지에서 외국 사람으로서 갖는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금 많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해서 자금으로 쏟아부어가지고 막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그런 회사들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반짝하고 이제 일확천금 모으고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요, 이제 그런 곳들도 꽤 많거든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멀리 볼 것도 없고 뭐 현지화고 뭐고 그냥 단기간 안에 돈 벌고 가는 게 뭐 제일 좋은 거겠지만, 만약에 롱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빌딩하고 싶다 그러면은 철저한 현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현지 파트너사를 어떤 것과 함께 협업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외국에서.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21, 여기도 들어가면은 신발도 그렇고 괜찮아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보기 화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들어가서 사고 싶은 게 많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니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도 여기 여러분 건물들이 많죠. 비 많이 내리네요.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빗소리. 네, 엄청나네요, 비가. 네, 보시다시피 사람 엄청 많죠, 여러분.
이제 다들 집에 가는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말고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데, 여기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거리가 꽤 화려하고 그래서 또 그것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이제 오른쪽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세암이고, 여기서 나가면 이제 MBK라는 또 쇼핑몰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근처도 좀 볼만해서 좀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비가 와서 사람들이 없네요. 거리에 보니까.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가서 우산을 쓰고 다닐 수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 엄청 많이 오죠. 예, 좀 보시면 저도 언뜻 봤을 때는 비 오는지 몰랐는데, 저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비가 엄청 오잖아요. 바닥을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잠깐 오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여러분 저 밑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비가 안 맞는 곳이 있잖아요. 밑에 저기 건널목을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서 이 건물 세암센터를 관통을 하면 비를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간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숙소가 나오는 건데, 웬만하면 이제 우산 안 쓰고 비가 그치길 바라는 거죠. 이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귀가하고 막 그런 시간이라서 이제 저녁 한 8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집을 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비가 오니까 다들 내부에 있네요. 저는 사람들이 왜 바깥에서 굳이 마스크를 쓰는지, 안에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바깥에서 사람들 없는 데서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지를, 얼굴 가리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오미크론 때문이라기보다 어쨌든 여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비가 엄청나게 와서, 네, 비가 그치면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비 오니까 비 안 맞으니까 일단 운치는 있는데, 굳이 비 맞으면서 우산 쓰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쇼핑몰이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저기 앞에 ATM기 쫙 있죠. 그래서 예전에 카드 안 되고 막 그럴 땐 여기서 이제 현금 찾아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웬만한 데서는 다 카드가 돼서, 여기 안에 있는 스키는데 식당들은 다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적은 편이네요, 이 시간에. 오늘 일요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일 또 일 나가고 그러려면은, 그쵸, 귀가할 때가 됐죠. 저도 마찬가지로 내일 미팅이 있어서. 오늘도 아침서부터 일 계속 하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아점 먹는다고 잠깐 나온 다음에, 왜냐면 일만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좀 바람 좀 쐬가면서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엄청 중요한 미팅들이 많아서 좀 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요. 미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그것도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야, 여기 스타벅스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이제 바깥에 나가서 길만 건너가면 이제 시암 센터로 통과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와서 저희 건너가는 중인데요. 이제 비는 많이 그친 것 같은데 저 안에서 스타벅스에서 좀 있다 나왔습니다. 비 그치는 거 기다리려고. 이 시암 센터는 제가 솔직히 잘 안 가요. 아니 잘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아예 안 간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여기 지나가는 것 뿐인 거고, 보통 저는 저쪽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기를 좋아하고, 여긴 너무 왜냐면 너무 화려하다 못해 정신이 사나워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빛이 너무 화려한 것도 싫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웬만큼 적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제가 신발을 쳐다도 안 봅니다.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냥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있고요, 저쪽에.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와서 돌아볼 만한 그런 재미는 있으실 것 같고요. 쉬세이도 들어와 있네요. 쉬세이도 긴자 도쿄 써 있고, 빅토리아 스트리트, 에스테 로더, KFC 있고 뭐 이런 분위기네요. 쭉 지나가면 출구가 나오려나. 저는 여기 이제 뭘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냐면 이 조명이나 이런 게 좀 저는 안 맞아가지고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와,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저 이분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패스트 퓨리어스에 나오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그분인데, 전 처음에 외국 사람이 여기 전시 안에 들어가 있지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되게 흥미롭네요. 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안 좋아한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제가 관심 있을 만한 게 되게 많네요. 제가 신발 안 산다고는 했지만 여기 언더아머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보기도 좋고, 여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와봐야겠네요. 꼭 신발 때문인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보니까 볼만한 게 꽤 있네요. 그래도 이게 사람이 선입견을 너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시암센터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괜찮네요. 제가 언더아머를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와서 좀 자세하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지나온 곳이 이제 시암 센터고, 여기가 시암 디스커버리 해서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제 밤이 되면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낮이 되면 이제 저런 조명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밤에는 그래도 이렇게 장식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볼만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쇼핑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딱 좋은 곳이죠. 저도 만약 쇼핑 좋아하면 여기 와서 엄청나게 살 것 같긴 해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좀 달리 생각보다 의외로 또 미니멀리스트라 이제 신발들도 다 팔았고요. 거의 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놨습니다. 자,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볼까요? 신발들이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다양하게 신어보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흥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 건물이 이렇게 여러분 시암 디스커버리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숙소로 돌아가는 걸로. 오늘도 오전 내내 일하고 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걸 참 여기서 잘한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런 데들이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거겠죠.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간 보내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꼭 뭘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흥미로운 곳인 건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쪽에 건너편에 MBK라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MBK 보이시죠? 제가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서 건너갈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MBK라는 곳도 되게 볼만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방콕에서 이제 저 건너편에 저 건물도 밤 되니까 되게 화려하게 해놨죠. 태국에서 택시들 봤을 때 예전에 색상들이 되게 다양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예전에는 영상 찍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사진도 잘 안 찍고 그래서, 근데 예전 거 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발달되지 않았을 때 모습이 진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 비포 앤 애프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보여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세암 디스커버리, 아까 거기서 연결돼서 여기를 이제 건너가시면 왼편에 MBK라는 또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로는 좀 뭘까요? 약간 여기 이제 오른쪽에 샘 디스커버리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신식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광각으로 보여드릴까요? 저쪽에는 MBK라는 거는 이제 약간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층은 굉장히 세련됐는데 어떤 층은 굉장히 좀 고루한 느낌? 그래서 골고루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엄청 싼 제품도 팔고 엄청 좋은 제품도 팔고 그래서 다양한 걸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이게 막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세암 디스커버리나 세암 센터 이런 곳들처럼 이렇게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거, 그냥 소소한 그런 쇼핑을 하는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건너편에 있는 MBK를 강추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MBK가 약간 그 느낌이에요. 옛날 세운상가 같은 느낌? 한국으로 치면. 여기가 MBK거든요, 여러분. 왼쪽이. 저기 있는 건물들은 세암 스케이프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보시면 이제 세암 패러건, 그다음 세암 센터, 세암 디스커버리, 그리고 다시 또 세암 스케이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이 앞에 또 뭐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이제 또 워터링 홀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옆에 하나하나씩 계속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MBK 센터라고 써있죠. 이게 이 MBK 센터 들어가시면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요. 괜찮은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숙소 들어가서 이제 업무 좀 보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일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자려고 합니다. 오늘 솔직히 베트남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어 가지고 잠을 한 3-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그래서 오늘 조금 푹 자려고 하고요.
네, 여러분 세상을 무당 횡단, 네, 다양한 곳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일하면서 틈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뭐 전문적인 유튜버들처럼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틈틈이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저는 그런 걸 계속 공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만의 관점에서 보는 느낀 점을 공유하는 게 또 유튜브의 매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